음악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 자, 선생님이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강의 전에 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면이 먼저 보여야지 음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할게요. 자, 선생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전공을 했어요. 자, KBS에서 건반 연주자로 입문해서 현재까지 방송에서 연주 및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공연 기획해서 지금 음반 제작까지 해서 지금 경력이 30년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음이 뭐냐? 자, 사람은 보통 20진동에서 2만 진동까지 들을 수 있다. 음악은 30진동에서 4000진동까지 쓰여진다. 자, 진동이 뭐냐면은 1초 동안에 울리는 개수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리를 물리적인 크기로 나타낼 때 단위를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음의 높낮이. 자, 피치예요. 자, 음이 높고 낮은 거예요. 초당 진동수로 결정되고 주파수를 프리퀀시라 그러는 거예요. 프리퀀시. 그리고 주파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헬츠라고 하면 낮은 음은 주파수가 낮고 높은 음은 주파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주파, 고주파, 높은 음은 고주파, 낮은 음은 저주파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 주파수, 프리퀀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가청주파수라는 게 뭐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주파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진동에서 2만 진동. 자, 단위는 헬츠라 그랬어요. 진동의 단위. 그리고 불가청 주파수.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겠죠. 그러면은 20헬츠 이하나 2만 헬츠 이상은 이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죠. 2만 헬츠 이상은 초음파라 그리고 20헬츠 이하는 저주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고주파는 뭐예요? 동물들이 듣죠. 저주파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고주파는 돌고래나 박쥐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음고예요. 자, 피치인데 여기 높은 음자리표 우리 알죠? 자, 여기 라자리예요. 라자리에다가 440Hz로 모든 악기를 세팅해 둡니다.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라예요. 피아노 조율의 기초가 되며 피아노의 49번째 건반이에요. 자, 우리 피아노 보면은 중앙에 열쇠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열쇠 구멍이 없는 피아노는 제일 중간에서 제일 가까운 도, 이제 가온다라 그러는데 거기 밑에 단 3도 아래 라를 짚었을 때 440Hz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타 줄은 5번 줄 개방현이 440Hz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440Hz에다가 라를 맞춰놓고 세팅을 돼 있는 거예요. 세팅이 모든 악기들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주파수는 가장 멀리 가는 주파수고요. 가장 아주 강력적인 주파수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악은 16비트의 44.100Hz 여기에 세계 표준 주파수예요. 우리가 듣는 음원은 모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음악이 뭐냐? 음악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얘기할 수 있죠. 자, 박자, 가라, 음성, 화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시키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예술? 시차 예술인 거예요. 시차 예술이 뭐냐? 우리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서 있죠.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은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은 시간이 지나야지 다음 음이 나고 음악이 시작해서 끝나야지 알 수 있는 예술이에요. 그리고 무형 상품이죠.
우리 그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죠. 유형이죠. 근데 음악은 귀로 듣는 소리라서 무형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끝나야지 그 음악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 음악을 다 듣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거 보고 시차 예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예술, 시차 예술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음악을 만들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가락, 멜로디가 필요하고요. 음악의 높고 낮음이죠. 그 다음에 화성, 하모니예요. 자,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음이에요. 울리는 것이 화음이고요. 자, 리듬은 자, 일정 박자 위에 진행되는 음의 길고 짧음이죠. 우리 리듬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리듬이 뭐 좋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시키면은 자, 음색이 있어야 돼요. 자, 여자의 음색인가, 남자의 음색인가, 어린 아이의 음색인가, 어른의 음색인가, 음색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음악의 3요소는 가락, 화성, 리듬이에요. 4요소는 여기다가 음색을 추가시킨 게 4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음표와 쉼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음표의 부분별 명칭에 우리 머리라 그러죠. 우리 콩나물이라 그러죠. 중간에 이제 기둥이라 그러고요. 자, 꼬리, 점이에요. 자, 머리는 뭐를 나타내요? 음정을 나타내죠. 그리고 기둥은 음의 길이, 자, 리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리듬의 길이를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 우리 머리 부분은 음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음악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음표와 쉼표. 자, 온음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한마디 안에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해요. 음악을. 그러면은 4박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온음표는 몇 박자는 4박자예요. 박자수로 얘기하면은. 음표는 소리를 내라는 얘기고 쉼표는 소리를 내지 말고 쉬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박자수로 얘기하면은 4분의 4박자에서 4박자를 쉬라는 얘기예요. 자, 온심표. 자, 그래서 쉬란 얘기고 2분 음표는 뭐예요? 이거의 반이죠. 그래서 2박을 소리를 내라. 그리고 2박자를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근데 이 모자 같죠? 요게 헷갈려요. 모자를 위로 보이게 하면은 여기다 뭐를 담을 것 같이 이렇게 하면은 자, 온심표가 되고 모자를 이렇게 쓰면은 네, 이렇게 해놓죠. 다 떨어질 것 같죠? 이렇게 하면은 2분심표가 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음표예요. 자, 4분 음표. 자, 한 박자죠. 자, 한 박자를 쉬라는 4분 심표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반 하면은 8분 음표, 8분 심표가 돼요. 자, 여기는 16분 음표, 여기는 16분 심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2분 음표, 여기는 32분 심표인데 이렇게 하면은 악보를 보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저 32분 음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자,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복잡해져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 16분 음표까지만 표기를 합니다. 자, 템포가 빠른 곡 같은 경우는 8분 음표까지만 표기를 하고 우리가 템포가 느린 발라드 같은 경우는 16분 음표까지만 표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악보를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름. 자, 톤네임. 음이라는 거는 이름이 있어요. 자, 음악에 쓰이는 음은 음 높이에 따라 그 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들을 구별할 고유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아까 기준점을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라에다 둔다 그랬죠? 라서부터 하면은 자, 한국말로 하면은 가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네, 여기까지 사까지 이제 해서 우리 여기 도서부터 도까지 8개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피아노 건반의 하얀 건반 개수는 옥타브에서 도서부터 도까지가 8개죠. 근데 옥타브니까 중복이 돼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7개, 검은 건반의 개수는 5개. 그래서 12키, 7 더하기 5는 12, 12키로 미국 표준 그 키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탈리아어죠. 그래서 기준점을 라시 도레미파솔까지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용음악에서는 한국말과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미국식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F, G. 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죠. 라가 A서부터 C, 도, 레, 미, 파, 솔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 그냥 C에서부터 C, D, E, F, G, A, B 뭐 A, B, C까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C, D, E, F, G, A, B, C. 근데 이게 라서부터 하면 A, B, C, D, E, F, G겠죠. 우리가 한 키 올리거나 한 키 내릴 때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음의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도가 C라 그랬죠. 이게 보면 이제 타닉이라 그러고요, 영어로. 자, 그래서 한글로는 으뜸음이라 그러고요. 자, 슈퍼톤이 레죠. 자, 윗 으뜸음이라 그러고. 자, 우리 3번. 자, 미는 우리 3번 음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그 음의 도수입니다. 그래서 자, 3번 음은 메디안츠, 한국말로 가온음이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4번 음은 서브 도미넌트. 자, 버금 딸림음이라 그러고요. 자, 5번 음은 도미넌트, 딸림음. 자, 으뜸음과 버금 딸림음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완전 음정이거든요. 주 3화음이에요. 1도, 4도, 5도 3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노래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저 부사화음이라 그래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부사화음이죠. 주 3화음, 부사화음. 주 3화음은 메이저고요. 부3화음은 마이너입니다. 뒤에 가서 요거는 얘기를 해둘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로 보면은 자, 이제 메이저 마이너로 읽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가온음 마이너 있죠? 자, 슈퍼 메디안츠 버금 가온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끈음 리딩톤이라 그래서 7번째 음은 리딩톤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으뜸음 우리 타닉. 그래서 으뜸음 타닉, 토닉이라 그러죠. 토닉인데 보통 타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토닉이.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3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음자리표예요. 자, 우리 영어로 클리프라 그러죠. 음자리표는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높은 음자리표가 있고 낮은 음자리표가 있고 가온 음자리표가 있어요. 자, 음의 높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예요. 자, 높은 음자리표 첫 번째로, 자, 여기 우리 높은 음자리표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여기가 솔자리죠. 높은 음자리 솔. 그래서 G 글리프라고 얘기를 해요. 사음자리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높은 음자리표 하면은 G 글리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은 이제 영어로 G라는 거겠죠. 낮은 음자리표는 여기 시작하는 데가 파자리예요. 여기가 낮은 음자리표는 자, 높은 음자리표의 라자리가 도가 되는 거예요. 으뜸음이. 그래서 도, 레, 미, 파. 그래서 F 글리표라고 그래요. 네, 바음자리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못 봤죠? 요거는 가온 음자리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높은 음자리표의 C, 네, C 자리예요. 그래서 알토 글리프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할 때 비올라에서 흔히 사용합니다. 다른 악기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영역대상 표기를 가온 음자리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큰 보표라 그러는데 우리 악보에 이렇게 두 줄 나와 있죠. 피아노 쳤던 친구들은 아래쪽에는 베이스, 저음, 낮은 음자리표, 오른쪽은 높은 음자리표 해가지고 멜로디를 이렇게 쳤을 거예요. 요거 보고 큰 보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랜드 스타프라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보는 악보입니다. 그거 보고 큰 보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변화표 간단하게 샵하고 플랫 얘기예요. 자,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조표에서 쓰일 때 그 조성을 나타낼 때 이게 몇 개 붙었느냐, 샵이 몇 개 붙었느냐, 플랫이 몇 개 붙었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샵은 반음을 올리라는 얘기고요, 플랫은 반음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시표로 쓰일 때가 있어요. 계속 멜로디가 가다가 그 음만 특정 한 음만 반음을 올리고 반음을 내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올리고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표라고 내추럴 표를 다시 해줘야지 이 샵 플랫을 적용시키지 않았던 멜로디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겹 올림픽 이걸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올리지 않고 코드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겹 올림표, 겹 내림표 두 개가 붙으면은 겹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붙여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샵하고 플랫 얘기입니다. 자, 조표. 자, 샵하고 플랫인데 플랫은 이제 수에 따라서 조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냐?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샵 붙는 순서는 파도 솔레 라미시,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 솔도 파예요. 그래서 샵이 붙었을 때는 그 음의 반음 위가 마지막 붙은 샵의 반음 위가 으뜸음이 되고, 그리고 플랫이 붙었을 때는 그 전에 붙었던 자리에 플랫 자리가 으뜸음이 돼요. 이게 하나 붙었어요. 그럼 얘를 뭐로 보냐면 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 그러니까 사도 내려와야 되겠죠. 파, 미, 레, 도. 네네. 하나 붙었으면 파, 미, 레, 도. 여기 파 자리에 걸리죠. 그래서 F 키라는 키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샵 계열과 플랫 계열의 조구분법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 샵 계열은 G, D, A, E, B, F 샵, C 샵은 샵 계열로 샵이 붙여지고, 플랫 계열은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C 플랫. 여기는 전부 다 플랫을 붙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럼 C와 A 마이너.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병행조, 나란한 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메이저와 마이너 단 3도 아래 마이너는 병행조라 그래서 같은 조표를 씁니다. 그래서 C일 때, 그러니까 도시라 라가 A잖아요. A에 마이너를 붙이면은 단 3도 아래 마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자, 병행조, 나란한 조 관계가 돼서 이렇게 조표를 같이 쓰고요. 이렇게 만약에 G일 때는 G나 E 마이너일 때는 샵을 하나 붙이고, 샵 두 개일 때는 D 일 때는 샵 2개, A일 때는 샵 3개, E일 때는 4개, 이런 식으로 붙는 겁니다. 우리 플랫 한번 볼까요? F였을 때는 플랫이 하나죠. 그리고 B 플랫이었을 때 플랫 2개. 자, 플랫 그 전에 붙은 플랫이 으뜸음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C 자리잖아요. C에 플랫이 붙었으니까 C에서 반음을 더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B 플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 플랫, A 플랫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표와 진행 방식인데요. 자, 이 표가 뭐냐? 5도권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C, D, E, F, G 5도가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5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도를 내리면은 그다음
F가 되고 F에서 5도를 내리면 B 플랫이 되고요. B 플랫에서 5도를 내리면 E 플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강진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강진행이라 그러냐? 강하게 진행을 시킬 때는 왼쪽 방향으로 5도를 떨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약진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약진행이라 그러냐? 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약하게 진행을 시킨다. 그래서 약진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요거 외우라 그러면은 요거 10초 안에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우겠죠?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 광고를 뭐라 그래요? CF라 그러죠. 광고를 CF라 그러죠. 근데 무슨 광고냐? 우리 광고를 찍는 거예요. 목걸이 광고예요. 목걸이를 뭐라 그래요? 비즈라 그러죠. 비드에서 비즈라 그러는데, 자, 비드, BEAD예요. 비드지. 오늘의 자 광고예요. CF, 비드지. 여기다 플랫을 하나씩 왼쪽은 붙여주고, 자, BEAD지. 목걸이 광고지. 무슨 광고냐? CF, BEADG. 비드지. 무슨 광고? BEADG. 목걸이 광고지. 자, 거기 안에는 뭐라 그랬어요? 병행조, 나나난조. 그 메이저의 단 3도 아래 되는 마이너를 적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왼쪽에는 플랫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순서대로 붙죠. 오른쪽은 샵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음악은 강제로 외우려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올라가는 걸로 보면 4도권이라 그러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5도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5도를 떨군 건데 올라가는 거로 보면 4도씩 올린 그림이 돼요. 그래서 4도로 가면은 강진행. 자, 우리가 연주를 하다 갑자기 우리 또 아까 배웠죠? 토닉에서 4도로 우리 서브 도미넌트 있죠? 서브 도미넌트로 해가지고 4도 키가 딱 나오면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연주할 때도 강하게 그 4도음이 나왔을 때 강하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5도음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노래도 연주도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5도권 사이클, 자 5도권 사이클 표를 알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이거 음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박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는 4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몇 개? 4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듣는 모든 곡들이 거의 다 4분의 4박자예요. 자, 그리고 4분의 3박자는 어떻게 하냐? 자, 4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몇 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8분 음표는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분 음표가 6개가 들어가 있어서 따띠따 따띠따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따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먼 타임이라 그래서 C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이렇게 4분의 4박자 표기를 하고요. 컷 타임이라 그래서 아까 C 모양에다가 반을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4분의 2박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랑 똑같이 현장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자표. 자, 박자표에다가 우리 이번에 악센트라 그러죠. 액센트. 이제 강세요. 붙여볼게요. 그래서 4분의 2박자에서는 강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3박자 강양약. 자, 그리고 4분의 4박자 강약, 중강약 이렇게 우리 다 배웠죠. 그런데 강약, 중강약이 교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에 가면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강양, 양약,
강약, 양약, 중강약이 없어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은 노래가 울컥울컥 됩니다. 그래서 강약, 양약으로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강약, 중강약으로 적으세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강약, 양약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현실입니다. 노래를 불러보면은 이렇게 부르면은 멀미나서 못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8분 음표. 자, 8분 음표가 8분의 3박자는 8분 음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따띠따. 4분의 3박자와는 틀린 겁니다. 여기는 몇 덩어리예요? 3덩어리죠. 그리고 8분의 6박자는 몇 덩어리예요? 2덩어리죠. 따띠따 따띠따. 여기는 강양야, 여기는 강양야, 중강양야, 강양야, 중강양야.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8분의 12분표 정신없죠? 근데 정신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8분의 12박자를 많이 접했습니다. 어디서 접했냐? 우리 민요 있죠?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가 대부분 8분의 12박자입니다. 그래서 따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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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여름으로 해서 강약, 중강약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죠. 한국 사람이라면은 8분의 12박자가 익숙한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비트. 자, 비트라는 게 뭐냐?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워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을 비트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2비트, 4비트, 8비트, 12비트, 16비트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비트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번씩 치는 거 요걸 4비트라 그래. 똑같이. 그래서 우리 피아노 스트레이트 주법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가요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드럼이 투투다타 이렇게 치죠. 그리고 16비트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8분음표의 2배를 하고요. 저 12비트는 우리 국악 뭐 국거리 장단이라든가 우리 국악의 장단은 8분의 12분음표 12비트로 이렇게 따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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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2비트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템포. 자, 빠르기라는 말이에요. 1분 동안에 몇 번의 저 진동이 울렸냐. 자, 얼마만큼 템포. 우리 템포가 빨라, 템포가 느리게 뭐 느리다 이런 말 하죠. 이게 BPM이에요. 그래서 beat per minute 해가지고 BPM 1분당 몇 번 울렸냐 보는 거예요. 정통 트로트 같은 경우는 61 정도가 울리고요. 자, 발라드는 70에서 80 BPM, 그리고 미디움은 95에서 128 BPM, 그리고 빠른 이제 신나는 곡 같은 경우는 132에서 150 정도 되고 우리 락이죠. 150 이상에서 160, 170까지 가는 이제 곡도 있습니다. 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템포를 정하죠. 자, 붙인 줄 타이예요. 그리고 이음줄 슬러라 그러는데, 자, 이음줄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 이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음을 연결해서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게 이음줄이고요. 자, 붙임줄은 뭐냐면은 서로 같은 두 개의 음을 연결해서 뒤에 걸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로 음 길이만큼 소리를 내라는 게 붙임줄 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와 슬러는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안 잃어버리게 알려줄게요. 슬러는 외우지 마세요. 타이만 외우세요. 타이, 우리 아빠들이 외출할 때 양복 입을 때 뭐 매요? 넥타이 내죠? 목에다가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같은 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뭐 슬러죠? 미끄러지는 거죠. 서로 두 개 다른 음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도돌이표예요. 우리 악보 보는 형식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있어요. 근데 여기 1이 있고 2가 있네요. 이거 악보 연주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
이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될까요? 3으로 오나요? 아니죠. 다시 1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1, 2, 1로 온 다음에 여기 1은 했으니까 1을 건너뛰고 2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 3, 4. 그래서 1, 2, 1, 3, 4. 1, 2 앞으로 와서 1, 3, 4 연주하고요. 자, 이번에 우리 이렇게 뒤에 있네요. 1, 2, 3 왔다가 다시 앞으로 오죠. 제일 앞으로 와서 1, 2, 4 이렇게 끝내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마무리표입니다. 자, 요거는 도돌이표라 그러는 거고요. 꼭 알고 있어야 해요. 자, 지금 이제 2교시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G법이에요. 자, 우리 보통 4분의 2 박자는 하나, 둘 이렇게 뭐 하나, 둘 이렇게 G를 하고요. 4분의 3 박자는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려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4분의 4 박자는 많이 해봤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G자가 이렇게 하고요. 자, 8분의 6 박자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G를 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도 G를 하려면은 이렇게 박자 이제 G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당김음이라는 게 있어요. 당김음, 자, 싱커페이션이라 그러는데, 자, 당김음과 선행음, 우리 엔디시페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 마디 안에서 다음 음을 당겨가지고 센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악센트를 주고 길이만큼 쭉 늘려줘요. 이거 보고 싱커페이션이라 그러고요. 자, 여기는 마디 밖으로 끌고 왔죠. 아까 우리 붙임줄 배웠죠. 서로 같은 음을, 자, 서로 두 개 같은 음을 묶는다. 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마디 안으로 가서 딴딴딴 이렇게 오죠. 뒤에 걸 소리를 안 내주고, 요거 보면 엔디시페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엔디시페이션이 뭐냐? 자, 한 마디,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요거를 맛을 주려고 이 음을, 자, 한 박자를 앞으로 끌고 나가요. 먼저.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악센트를 주고요. 자, 여기서 길게 쭉 끌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와서 한다. 그래서 선행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엔디시페이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당김음은 뭐냐? 한 마디 안에서 당기는 거고요. 자, 선행음. 자, 우리 엔디시페이션은 뭐냐면은 한 마디 밖으로 먼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디 안에서 당기는 거는 뭐냐? 당김음 싱코페이션. 그리고 직접 마디 밖으로 박자를 당기는 거는 선행음 엔디시페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싱코페이션과 엔티시페이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류음이 뭐냐? 서스펜션이라는 이제 말인데, 이렇게 음이 이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했던 음을 다음 마디까지 계류를 시키는 거예요. 지연을 시켜가지고 더 쭉 끌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흘리듯이 이렇게 딱 잡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전에 거를 쭉 다음 마디까지 끌고 가서 여유 있게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음이 다음 마디까지 이어진다. 자, 서스펜션, 계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마무리할 때는 꼭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멋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연주하는 친구들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음정, 노트와 음과 노트, 그리고 음정 인터벌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글씨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글씨를 읽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피아노 건반이에요. 우리 하얀 건반 몇 개라 그랬어요? 7개라 그랬고, 검은 건반 5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온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온음이 뭐냐면은, 자, 여기가 돕니다. 검은 건반 2개,
있는 앞에 하얀 것만이 도인데 도와 도샵이겠죠. 여기는 레겠죠. 자, 도와 레 사이에 반음이 하나 걸쳐졌죠. 반음 플러스 반음은 온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와 파죠. 자, 우리 메이저에서 3, 4번 음과 7, 8번 음은 반음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반음이라 그리고 온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자, 여기 소를 자, 우리 보세요. 온음, 온음, 반음이죠. 자, 온음, 온음, 반음이죠. 근데 그 사이는 뭘로 이어져 있어요? 온음으로 이어져 있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읽는 거를 이제 뭐 테트라 코드라 그래서 이렇게 4개씩 끊어서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온음, 온음, 반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피아노의 원리예요. 자, 우리 라 자리에다 441점 맞춰 놓는다 그랬죠?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음의 배수로 해서 만들어진 게 피아노 건반입니다. 모든 악기들의 음정은 그 음들의 배수, 주파수의 배수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원리가. 자, 인터벌. 자, 음정, 완전 음정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음정이라는 게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1도, 4도, 5도는 1, 4, 5, 8 이렇게 외우세요. 1, 4, 5, 8은 완전 음정.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메이저라 그랬죠. 무조건 메이저. 자, 그리고 2, 3, 6, 7. 2, 3, 6, 7은 뭐라면 무조건 마이너예요. 마이너.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음정과 불완전 음정이 있다. 완전 음정은 메이저, 불완전 음정은 마이너. 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음정 계산표가 있는데 완전 음정은 늘어나면은 바로 증이라는 말을 붙이고 두 번 늘어나면 겹증이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겹증까지는 잘 안 써요. 여기 증까지는 썼는데 그래서 뭐 증사도, 증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불완전 음정이라 그랬죠. 자, 2, 3, 6, 7 마이너죠. 요거는 뭐냐면 한 번 늘어나면 바로 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으로 바뀌어요. 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증으로 바뀌어요. 그쵸? 그리고 저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단이란 말을 쓰고요. 감이란 말을 쓰죠. 완전 음정 바로 그냥 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이너는 단을 걸쳐서 감을 가요. 그래서 장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굳이 표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늘어나면 그냥 증이라 그리고 줄어들면 감이라 그래요. 불완전 음정은 장, 단 이렇게 읽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병행조와 나란한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음대 시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화성학은 클래식 화성, 정통 화성학이 아니라 실용음악 화성학이에요. 화성학이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보통 말하는 용어들도 틀리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정통 화성학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실용음악 화성학에서는 안 되는 거라도 듣기 좋으면 그냥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프리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정통 화성학의 반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실용음악 화성학이에요. 1920년대부터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통 화성학은 우리 중세 시대 1800년대부터 지금 1800년대 만들어진 이론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병행조 나란한 조가 뭐냐? 릴레티브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표가 같은 장조와 단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있을 때 단 3도 아래, 단 3도 아래는 뭐죠? C 아래가 뭔가요? 우리 아까 A, B, C, D 배웠죠? 자, C 아래가 전이 뭐예요? B죠? B 전이 뭐예요? A죠? A에다 마이너 붙이면 AM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A 마이너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 3도 아래 마이너.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관계 코드라 그러고 자 이게 병행조 나라는 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말이 용어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자 정통 화성학에서는 병행조라 그러고 나라는 조라는 말이 없어요. 클래식에서는 나라는 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용어를 같이 두 개를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였을 때 뭐였을까? 하나, 둘, 셋. F인데 A에는 자 샵이 세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F 샵 마이너. 자 그래서 파 자리에 샵이 붙어서 F 샵 마이너. 그래서 이렇게 단삼도에서 그래서 C였을 때는 A 마이너, A였을 때는 F 샵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조, 나라는 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3화음이에요. 주3화음. 자 1도, 4도, 5도라 그랬죠. 이렇게 세 개를 자 주로 쓰는 세 화음이다. 그래서 주3화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음계, 단음계에서 이 세 가지 저 화음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코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작곡 수업할 때 알려주겠지만은 끝에 양쪽 끝에는 아무거나 올 수가 없어요. 1도, 4도, 5도만 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코드를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왜일까요? 조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키에 대한 그 조성이 흔들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줄에서 뭐 네 마디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앞이나 뒤는 무조건 이 주3화음만 딱 집어넣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조는 만약에 C키였을 때는 1도, 4도, 5도, C, F, G7 자, 5도는 7자리 여기다 이제 7번째 음을 하나 더 붙입니다. 되는 거고요. 마이너였을 때 C 마이너, F 마이너, G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주3화음입니다. 자, 부삼화음. 부삼화음이 뭐냐면은 자, 부수적으로 쓰는 3화음인데 뭐 여기 이제 7번음까지 해서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3화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3화음인데 종류는 네 가지. 자, 1, 4, 5, 8은 메이저, 2, 3, 6, 7은 마이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메이저일 때 두 번째 2도음, 3도음, 6도음, 7도음은 마이너. 그래서 부 3화음이라 그러고요. 네 종류죠. 자, 우리 C 마이너일 때는 D 디미니시, E 플랫 어그먼트, 그리고 A 플랫, 그리고 B 디미니시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해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3화음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3화음의 생성 구조. 자, 3화음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3화음이 어떻게 생기냐? 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적어 보면요. 자, 지금부터 1도, 3도, 5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1도, 3도, 5도 뭐냐면은 3도씩 쌓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이 되냐? 코드라는 게 발생이 돼요. 요거는 도미솔 하면은 C 코드라는 게 발생이 되죠. 만약에 레파라 하면은 D 마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코드,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서부터 도까지 나오는 코드는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도를 쓸 건가, 몇 도를 쓸 건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막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화음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4화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5번음 말고 7번음까지 붙이면은 4화음. 그래서 C 메이저 7 7번째 음까지 해서 7자를 써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성질이 있어요. 자, 1도, 4도, 5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주 3화음 1도, 4도, 5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화음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이저 코드가 발생이 되죠. 자, 루트에서 보면은 메이저는 뭐냐면은 장삼도 플러스 여기서 도 미까지는 장삼 플러스 여기는 단삼이에요. 자, 도하고 미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미와 솔 사이에서는
검은 건반이 하나 발음이 모자라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는 우리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메이저는 장삼 플러스 단삼이고요. 마이너는 단삼 플러스 장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도, 4도, 5도가 존재한다. 요거 보고 무슨 화음? 주삼화음, 주삼화음, 주요적으로 주로 쓰는 삼화음. 그래서 주삼화음 1도, 4도, 5도 요것만 가지고도 노래 작곡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예요. 자, 여기서 레파라. 그래서 단삼 플러스 장삼, 단삼 플러스 장삼이 됩니다. 이 네 개는 요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부삼화음이라 그랬죠. 네, 부수적으로 쓰는 네 가지의 화음인 거예요. 자, 근데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 나냐? 자, 선생님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자, 여기 아까 얘기했죠? 도서부터 미까지 검은 건반이 몇 개, 흰 건반은 3개인데 반음을 2개를 걸쳐 왔어요. 안정적으로 오죠. 그래서 요거 보고 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음을 제대로 걸쳐 가지고 왔죠. 그런데 뒤에 미서부터 솔까지는 반음이 하나밖에 없죠. 이 반음이 하나 모자라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장삼 플러스 단삼은 메이저. 거꾸로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손가락을 반음을 내려주면은 거꾸로 되겠죠. 단삼 플러스 장삼. 요거는 불안정한 게 먼저죠. 그래서 부드러워져요. 느낌이. 그래서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일 때는 1, 3, 5가 되고요. 마이너일 때는 3번 음을 플랫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음을 내려주면은 1, 3, 5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의 3함 종류예요. 자, 메이저 스케일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적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3도씩 똑같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드가 생겨요. 자, 1도는 메이저. 우리 1, 4, 5, 8은 뭐라 그랬어요? 메이저라 그랬죠. 1도, 4도, 5도는 메이저. 큰 대문자로 쓰면 메이저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M자로 쓰면 마이너죠. 만약에 C키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D 마이너, 레서부터 시작되죠. 미는 이제 영어로 E죠. E, M, E 마이너. 그리고 4번 F일 때는 메이저. 그리고 5번 G일 때 메이저. 그리고 6번 A에 있을 때 마이너. 그리고 7번은 B 마이너 마이너스 5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키가 바뀌어도 도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위에 걸 보지 말고 아래 걸 봐야 돼요. 그래서 1도, 4도, 5도는 메이저고 2, 3, 6, 7은 무조건 마이너예요. 7번은만 마이너, 마이너스 5음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한 키에 나올 수 있는 코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거 보고 뭐라 그러냐? 다이아토닉 코드라 그러는 거예요. 다이아토닉이라는 말은 한 틀에 갇혀진 형식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서부터 도까지 형식적으로 틀에 갇혀져서 나올 수 있는 코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한 키씩 올리면 여기서부터 D서부터 적으면 돼요. D, E, F, G, A, B, C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C#이 붙겠죠. 자, 그리고 자, 요 도수는 똑같은 거. 1, 4, 5, 8은 그럼 D면은 D, E, F, G, A네요. G하고 A7이 되겠네요. 그럼 D, G,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뭐예요? 마이너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7번은만 마이너스 5 붙여주면 되는 거고 키를 G로 했을 때는 G가 솔이잖아요. 우리 기준은 라를 뭐라 그랬어요? A라 그랬죠. 자, 라라 그랬으면 G, A 마이너, 그 다음에 뭐예요? B 마이너. 그러면은 B 다음에 뭐예요? C겠죠. 그럼 C 메이저. 그쵸? 그 다음에 D, 7.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쵸? 근데 F 샵 마이너 마이너스
5 이런 코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키만 알면 벌써 나올 수 있는 코드는 정해져 있다. 그거 보고 다이아토닉 코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이저 M자로 대문자로 했을 때 메이저라고 읽고요. 그리고 소문자 M으로 했을 땐 마이너라고 읽는 거예요. 자, 마이너의 종류가 있어요. 메이저는 종류가 하나인데 마이너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메이저는 하나고 마이너는 여러 개다. 자, 스케일은 우리 개 이름이에요. 개 어떤 개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마이너가 뭐가 있냐? 네이처럴 마이너, 자연 단음계라는 게 있고 하모닉 마이너, 화성 단음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멜로딕 마이너, 선율 단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는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가요에서 주로 쓰는 음계는 화성 단음계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내추럴 마이너는 앞에 조표가 하나도 안 붙어요. 네, 조표가 안 붙고 그냥 가는데 자, 여기 하모닉 마이너는 자, 우리 6번 네. 7번 음을 샵 해주고요. 그리고 저 멜로딕 마이너는 6번과 7번을 샵을 해줍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해주고 2개를 해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마이너는 종류가 3개다. 우리가 주로 듣는 저 마이너 곡들은 거의 다 화성 단음계라고 알면 돼요. 그 마이너의 스케일은 차이는 있지만 단음계 느낌으로는 슬픔이나 우울, 비장가 등의 느낌이 아주 강하고요. 이는 단음계마다 아주 상징적인 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해준 샵 6번 해주냐 7번 해주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내추럴 마이너 이제 성격이 자연 단음계죠. 자연 단음계는 뭐냐면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죠. 자, C키에서 자, A 마이너 키죠. A 마이너 키. 자, 단음계니까 아까 병행조라 그랬어요. C키와 A 마이너는 똑같은 조표를 사용한다. 단삼도 아래. 근데 화성 단음계는 여기는 뭐냐면 7번째 음을 샵을 해줘서 트라이톤을 발생시켜요. 트라이톤이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종지, 이제 해결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불안감을 조성해서 마지막 여기 으뜸 코드로 해서 쫙 끝내주면은 안정감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하모닉 마이너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 7번 음에 요렇게 해주면은 여기 요렇게 코드가 이제 발생이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코드가 이제 한 음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렇게 위아래 위에는 화성 단음계 하모닉 마이너 그리고 밑은 이제 네이처럴 마이너 자연 단음계의 스케일이에요. 근데 코드가 이제 여기서 틀려지지. 여기는 C 메이저인데 여기는 C 어그먼트가 되고 여기는 E 마이너인데 E7이 되고 여기는 G 메이저인데 G 샵 마이너 플랫 5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죠.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변화가 한 음 때문에 이렇게 코드 3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죠.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이제 음악적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은 이제 끝났어요. 쉽게 설명하느라고 해도 이해가 잘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다시 돌려서 꼭 들어보고 계속해서 들어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연주하면은 나중에 음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음반 제작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음반 제작 과정이에요. 자, 제일 먼저 여러 이제 단계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작사와 작곡을 해야 돼요. 작곡을 먼저 하든지 작사를 먼저 하든지 아무거나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한 걸로 먼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반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편곡이라는 걸 하는 건데 악기의 편성을 하는 걸 편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원을 만드는 우리 악보를 그리는 작업 그걸 편곡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악기 더빙 우리 세션이라 그러는데 악기 더빙을 하고 코러스도 더빙하고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는 걸 레코딩이라 그래요. 이제 반주가 다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가수가 보컬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믹싱 하시는 분이 소리를 섞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믹서기 있죠? 용도가 뭐예요? 섞는 거예요. 자, 소리를 섞어서 안 좋은 소리를 우리 귀를 즐겁게 이제 하는 거를 믹싱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믹싱 작업을 해 가지고요. 자, 마스터링이라고 있어요. 우리 마스터링이라고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터링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리정돈을 하고 자 최후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최후 보정. 우리 사진 찍을 때 혹시 포토샵 해봤죠, 친구들? 자 포토샵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진에서는 포토샵 해가지고 매끄럽게 이제 보정 작업을 하는데 음악도 보정 작업을 합니다. 날카로운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고요. 좀 부드러운 소리를 날카롭게도 살짝 만들어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죠. 자, 옆에 있는 사진은 선생님이 찍어서 선생님이 전부 다 디자인을 한 음반이에요. 자, 사진 촬영을 하고 자켓 디자인을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CD를 프레싱 한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예전에 CD 나오고 요즘은 USB로 하죠. 디지털 음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전에는 뭐 테이프 그리고 LP판, 뭐 카세트 테이프 이런 데 해서 그렇게 이제 제작 복제를 해 가지고 복제를 해서 저기 포장 인쇄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인쇄해 가지고 포장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자,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작품들을 이 음반에 있는 곡들을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판매인지 비매인지 저기 홀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금색 저 딱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시중에 돌릴 때 그게 붙여져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음반들은 나중에 신고 들어가면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음반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방송국에다가 심의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TV 보면은 우리 방송국은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걸 봤을까 모르겠어요. 자, 심의를 넣어서 이 곡이 방송에 나가도 적합한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방송 심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음원 유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검색 포털 사이트 있죠.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보면 노래 제목만 치면은 바로 음원이 쫙 올라오죠. 그게 뭐냐면은 음원 유통사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까지 이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원을 클릭해서 뭐 벅스나 멜론 뮤직에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면은 그 구입한 금액은 뭐 그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작사 작곡 편곡가들한테 이렇게 이제 저작권 협회에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작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 편곡자는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작사 작곡 편곡자예요.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그리고 가수 및 연주자 뭐 코러스 여기서 뭐 기타를 쳤다. 드럼을 쳤다. 그럼 어디에 가입을 해냐면은 한국음악 실현자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음악 실현자 협회 그리고 제작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음반 산업협회라는 곳에 가입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여기 모든 분들께 저작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후 70년으로 돼 있어요. 자, 죽고부터 70년 동안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은 지금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동안 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70년, 사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작자가 죽고부터 70년 동안 계속 저작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작사 작곡 편곡자
그리고 여기 뭐 연주자, 코러스 우리 세션맨들 그리고 각 뮤지션들이 이걸로 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반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뮤지션일까요? 네, 맞췄어요. 자, 5번. 믹싱 엔지니어라 그러는데 사실 엔지니어라 그러면 안 돼요. 마스터링은 엔지니어라 그러는데 여기 믹싱까지가 뭐냐면 예술가예요. 여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고 여긴 다 돼 있는 거를 보정만 해주는 기술적인 보정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고 여기까지가 음악 제작하는 데서 뮤지션입니다. 뭐 사진은 별개고 사진은 작가라 그러죠. 여기 뮤지션이라 그러지 않고 작가라 그럽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뮤지션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래서 5번까지를 뮤지션이라 그리고 6번부터는 뮤지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돌려서 우리 여러분들 머리에 쏙쏙 좀 잘 집어넣어서 훌륭한 지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